저희가 충남 도청으로 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안희정 지사의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지금 상당히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지방선거가 이제 다음에 그 대선과 좀 직결되는 국면들이 있어요. 즉, 차기 주자들이 어떤 행보를 하는가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안희정 충남지사가 과연 3선을 도전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 이제 보궐선거를 통해서 국회로 들어올 것이냐. 이게 이제 제일 관심인 것 같고 또 이제 서울시장 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제 3선을 도전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과연 당내에서 사실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장 출마를 조금 이제 꺼리는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의 문제. 그런 비춰본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결국 이제 차기 구도와 관련돼서 직결된 구도이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뭐 민주당에서 이제 지방선거에 좀 자신이 붙었었는지 모르겠지만 현역 단체장들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지금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평가를 안 받았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거 무슨 뜻입니까? 안 받은 건 아니고 이제 당에서 공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지방단체장들이나 여러 가지 단체장들을 면접도 하고 여러 가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하위 20%로 들어가면 나중에 이제 경선할 때 10% 정도 감점을 주겠다. 그래서 잘 받아야 되죠. 네, 중요하죠. 네. 근데 안희정 지금 지사 같은 경우는 사실 3선 도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다. 없다고 봐야 돼요. 이미 이제 민주당 안에서 충남지사로 나가겠다고 밝히신 분들이 여럿 있고 안희정 지사는 3선 도전은 없다라고 사실상 밝힌 거기 때문에 사실 평가 중요하지 않죠. 네. 그렇지만 물론 과거의 평가이기 때문에 나쁜 점수를 받으면서 또 그건 좋은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대리인을 보내서 직접 자기가 가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서 나의 충남 도정에 대해서 평가를 받겠다. 뭐 그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네. 김진균 차장이 얘기를 함으로써 저희가 준비한 건 별로 의미가 없어졌는데 자, 지방선거 출마 3선 도전 아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물론 본인이 아니라고는 안 했습니다. 그만 지방선거 불출마에 이어 결국 재보선 내년 6월로 예정돼 있는 거죠. 재보선에 도전하고 이건 나중에 볼까요? 자 김성환 평론가님. 재보선 도전이 거의 유력하다 이렇게까지 지금 가 있는데 어떤 겁니까? 근데 뭐 꼭 재보선에 도전할 것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만약에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추미애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를 해버리면 또 당대표를 다시 뽑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대선 주자로서 이른바 그 대선 경선을 벌이는 적이 있잖아요. 그때도 사실은 정치적 입지를 상당히 넓히는 데 많은 도움이 됐기 때문에 당내 입지는 어느 정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기왕이면 좀 더 직행하는 길을 선택할 가능성도 뭐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직행이요? 그렇지만 사실은 지금 입장에서 국회의원 배지가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사실 원내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가급적이면은 아마 제가 볼 때도 재보선 도전 쪽으로 가는 게 현재로서는 단계로서 맞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보니까 제가 이제 어제 그저께 제가 이제 고향이 충남 부여인데 서울에서 대규모 이제 모임이 있었고 향후의 모임이 박수현 대변인과 양승조 의원이 왔어요. 그래서 이미 현장에서는 차기 충남지사를 향한 그것이 이제 불붙고 있습니다. 그 두 분이 후보자라는 얘기를. 이제 다른 분도 있지만 그 두 분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안희정 지사와 관련해서 선택지가 한 5개 정도? 5개나 됩니까? 이미 이제 측근들이 그런 부분을 놓고 논의를 많이 한 것으로 제가. 자, 뭡니까? 첫 번째는 일단 다시 3선 도전하는 게 하나가 있고. 있군요, 이것도 아직. 그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3선 도전 안 하고 좀 외국이라든지 어디 나가서 좀 더 공부를 하는 거 이런 부분까지도 좀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재보선에 출마하는 건데 출마할 때도 충남에 출마하냐 아니면 수도권에 출마하냐 이 선택지가 또 다른 거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이 재보궐선거에 출마를 안 하고 그냥 임기를 마치고 나서 당대표에 도전하는 거.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로서는 지금 재보궐선거에 출마를 하든 아니면 안 하든 간에 어쨌든 차기 당대표에 도전한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선 도전 안 한다. 이것도 어느 정도 확실한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임기를 일단은 마칠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라고 보거든요. 재보궐선거 출마하려면 임기 마치기 3개월 전에 그만두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임기를 끝까지 마치고 나서 원외 상태에서 당대표에 도전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원내로 진출하는 이러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수시로 안희정 쪽 지사에 있는 스텝이라고 할 수 있는 참모들하고 뭐 수시로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아까 말씀하신 5가지를 가지고 정말 치열하게 논쟁을 벌입니다. 근데 안희정 지사는 아직 그에 대해서 결정은 내년에 가서 그때 하겠다라는 걸 확실하고요. 근데 이제 스텝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만두고
재보궐 없이 당대표, 원외 당대표가 됐을 때 얼마만큼 당대표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당장 차기 당대표가 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임기 말 당대표가 더 나은 것이냐. 대권 주자를 선정했을 때. 뭐 여러 가지 막 복잡한 함수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뭐 재보궐 선거를 나가자는 쪽이 아주 많은 건 또 많은 것 같습니다. 의원직을 가지고 중앙 정치를 한번 직접 경험해보고 고민해봐야 된다. 이런 참모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려면 적어도 내년 1, 2월 넘어가야지 3월달 그 후보 사퇴 시한이 있지 않습니까? 3월 23일이죠. 그때까지 인접해서야 돼야 어떤 결심이 내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어찌됐든 저희가 안희정 지사 이렇게 계속해서 주목하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누가 이제 민주당을 이제 이렇게 끌고 가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건데 안희정 지사와 문재인 대표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안희정 지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많은 분들께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이견의 논쟁을 거부하셔야 한대요. 근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걸 보면 다른 이견 자체를 좀 싫어를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을 아예 처음부터 닥치고 따라와는 구조로 가겠다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지지운동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경론이 벌어지고 있는데 마치 안희정 지사가 꽃놀이패를 갖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면서 쉽게 결정 못하는 거면 뭔가 고민이 또 깊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뭘 이렇게 좌고우면하는 거죠? 일단 이제 지금 역대 대통령들 보면 이제 국회를 알아야 대통령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의회에 진출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근데 이제 그러기에는 지금 어떤 상황들을 보면 너무나 또 예를 들어서 좀 다 속보이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또 이제 의견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당대표 도전과 관련해서 과연 지금 도전하는 것이 옳은가?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안희정 지사가 일부 이제 그 지자체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 상당히 좀 날을 세운 측면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반발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당내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 세력을 끌어안지 않고서는 사실은 차기 경선을 나가기가 상당히 힘들어지는 국면이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안희정 지사 입장에서 보면 지금 벌써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과 각을 세운다? 이거는 상당히 본인한 도전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예전에 친노와 친문이 이어져 왔다면 그럼 친한은 결국 이 세력을 다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잘하기 위해서는 뭔가 합의 어떤 타협점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당대표가 됐을 경우 국회의원이 됐을 경우는 뭔가 문재인 대통령과 좀 각을 세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될 경우는 과연 차기를 안정적으로 나갈 수 있느냐 이런 데 대한 이제 참모들의 걱정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희정 지사가 지금 뭔가 이 정부에 대해서 뭔가 통합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리고 너무 적폐청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좀 비판 각도를 세우는 것도 보면 이것에 내부에서는 조금 엇갈립니다. 이게 너무 각 세우지 말자.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 지지세력을 끌어안아야 되는데 지금 각 세우면 나중에 다 이제 되돌려 받는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안희정 지사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인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바짝 엎드려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부터 안티문으로서 가야 되느냐 그것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타이밍에 관한 문제일 것 같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내년이라 하더라도 집권 2년차밖에 안 됩니다. 집권 2년차밖에 안 된 현직 대통령을 정부 여당 안에 특히 이제 차기 주자라고 할 만한 사람이 각을 세우기 시작하면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별로 득될 게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더 기다려줘도 아직은 뭐 늦지 않은 상황이니까 차기 대선까지는 아직 뭐 한참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벌써부터 당대표를 맡아서 당을 운영하다가 사실은 오히려 얻는 실도 있겠지만, 그 득도 있겠지만, 잃는 실이 훨씬 더 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당대표를 도전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저 같으면은 제가 참모라면 당대표는 조금 좀 부담스럽다는 의견 쪽을 더 많이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최근에 보면은 저는 뭐 이른바 이제 안희정 지사의 최근 행보와 관련해서 이른바 차별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벌써 차별화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저는 그건 좀 과도하다. 최근에 안희정 지사의 그 말 메시지를 보면 일단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하면서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이른바 적극적인 문 대통령의 지지자들 일부가 벌써부터 차별화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까지 보는 것은 그건 좀 너무 과도한 비판이다라고 저는 보고 뭐 안희정 지사로서는 결국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정치사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리더가 키워줄게 낙점해서 차기의 어떤 권력을 차지하는 이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결국은 안희정 지사로서도 고민이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이른바 친문 세력을
끌어안으면서도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이른바 친안의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한 그런 고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결국은 자기의 정치를 통해서 자기 세력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갈 수 있느냐. 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안희정 지사가 민주당이 실시하고 있는 광역단체장 면접에 대리인을 보내서 삼선 도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를 했다면요. 이분은요, 면접장에 와서요, 열심히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누굴까요? 서울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평가, 그리고 어떤 민주당 소속의 시장으로서 민주당에 대한 기여와 공헌, 이런 것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렸고, 오늘은 제가 시험을 성실하게 보고, 그러고 왔으니까요.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길진균 차장. 뭐, 하고 싶은 사람은 못하게 하고, 안 하려고 한 사람은 하게 하고 좀 이상한 분위기인데, 자, 지금 박원순 시장은 확실하게 삼선 쪽으로 기울어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당내에서는 이게 당신은 기여한 게 좀 적지 않소. 이제는 좀 험주로 한번 나가보소.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지역까지 나옵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거론이 됐었죠. 네. 김경수 의원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했고 이런저런 거절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며칠 전에 김경수 의원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그 상황을 물어봤더니 일단 연말까지는 답을 준다고 했으니 나는 기다리고 있다. 아직도 김경수 의원은 경남지사로 틀어줬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박원순 시장이 경남지사로 나갔을 때 얻을 수 있는 정치적인 개인적인 경남을 위한 여러 가지 면에서 일리가 전혀 없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이미 서울시장 나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실상 지금 선거운동에 착수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물밑으로는 어마어마한 지금 조직들이 가동되고 있는데요. 이걸 다 버리고 경남에 가서 새로 시작하는 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거는 김경수 의원의 개인적인 희망에 그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의원님,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서울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자리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재선을 했고, 그렇죠. 근데 삼선 도전에 있어서 당내에서 정말 굵직굵직한 분들이 도저히 이건 안 된다, 내가 해야겠다, 이런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죠. 교통정리가 될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박원순 시장에 대한 이제 경남지사 이야기 나오는 것도 이제 왜냐하면 이제 김경수 의원의 또 개인적인 또 그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경남지사를 김경수 의원 나오라고 지금 지역에서 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차피 이 구도 자체가 박원순 시장이 이제 차기 3선을 도전하면 나중에 이제 차기 대권을 도전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친문 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연 이 꽃길을 열어줘야 되느냐. 그동안 그럼 과연 박원순 시장이 뭘 역할을 한 것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냉정한 이제 평가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대권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나중에 이제 국회의원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 나오는 서울시장 이제 나오겠다 하는 분들이 박원순 시장을 설득하는 명분은 뭐냐면, 아우 시장 그거 한번 하지 마시고 국회의원을 해야 된다. 당신 국회의원 하지 않으면 봐라 누구 당신 친 박원순계가 누가 있냐. 이런 걸로 좀 설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이제 차기 구도와 관련해서는 지금 사실은 잠룡들이 많습니다. 지금 뭐 박영선, 민병두, 지금 추미애, 뭐 지금 우상호, 그다음에 이인영 등등 해서 임종석까지 지금 당내에 있는 차기군들이 이 서울시장을 발판으로 해서 뭔가 이제 새롭게 길을 열어야 되는데 박원순 시장이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뭔가 피할 수 없는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 입장에 삼선 도전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장 출마를 조금 이제 꺼리는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의 문제. 등등 비춰본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결국 이제 차기 구도와 관련돼서 직결된 구도이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뭐 민주당에서 이제 지방선거에 좀 자신이 붙었었는지 모르겠지만 현역 단체장들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지금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평가를 안 받았다. 이런 오늘인데요? 이야기인데 이거 그렇죠. 무슨 뜻입니까? 안 받은 건 아니고 이제 당에서 공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지방단체장들이나 여러 가지 단체장들을 함으로써 저희가 준비한 건 별로 의미가 없어졌는데, 자, 지방선거 출마 삼선 도전 아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물론 본인이 아니라고는 안 했습니다. 그만. 지방선거 불출마에 이어 결국 재보선, 내년 6월로 예정돼 있는 거죠. 재보선에 도전하고, 이건 나중에 볼까요? 자, 김성환 평론가님. 재보선 도전이 거의 유력하다, 이렇게까지 지금 가 있는데, 어떤 겁니까? 근데 뭐 꼭 재보선에 도전할 것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만약에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추미애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를 해버리면 또 당대표를 다시 뽑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면접도 하고 여러 가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하위 20%로 들어가면 나중에 이제 경선할 때 10% 정도 감점을 주겠다. 네. 그래서 잘 받아야 되죠. 네, 중요하죠. 네. 근데 안희정 지금 지사 같은 경우는 사실 3선 도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다. 없다고 봐야 돼요. 이미 이제 민주당 안에서 충남 지사로 나가겠다고 밝히신 분들이 여럿 있고 안희정 지사는 3선 도전은 없다라고 사실상 밝힌 거기 때문에 사실 평가 중요하지 않죠. 네. 그렇지만 물론 과거의 평가이기 때문에 나쁜 점수를 받아서 또 그건 좋은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대리인을 보내서 직접 자기가 가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서 나의 충남 도정에 대해서 평가를 받겠다. 뭐 그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네. 길증균 차장이 얘기를 저희가 충남 도청으로 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안희정 지사의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지금 상당히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지방선거가 이제 다음에 그 대선과 좀 직결되는 국면들이 있어요. 즉, 네. 차기 주자들이 어떤 행보를 하는가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안희정 충남지사가 과연 3선을 도전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 이제 보궐선거를 통해서 국회로 들어올 것이냐. 이게 이제 별 관심인 것 같고 또 이제 서울시장 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제 3선을 도전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과연 당내에서 사실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대선 주자로서 이른바 그 대선 경선을 벌이는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사실은 정치적 입지를 상당히 넓히는데 많은 도움이 됐기 때문에 당내 입지는 어느 정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기왕이면 좀 더 직행하는 길을 선택할 가능성도 뭐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직행요. 그렇지만 사실은 지금 입장에서 국회의원 배치가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사실 원내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급적이면은 아마 제가 볼 때도 재보선 도전 쪽으로 가는 게 현재로서는 단계로서는 맞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